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주부이고 아들과 딸을 둔 아줌마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아들을 개처럼 머슴처럼 부리는 며느리와 며느리 친정 부모님 때문에 대판하여 사연 보내봅니다. 저희 아들은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어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IT 관련 벤처기업 과장까지 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 당시 손자가 두 돌이 같이 났었는데 며느리는 절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며 저희 아들이 실업자가 돼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들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 책임을 지라는데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다시 취직이 될 때까지 어머님께서 대신 생활비를 달라고 했죠. 안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하는데 자식 둔 어미로서 자식이 이혼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좁은 데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을 며느리에게 주었죠.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어요.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냐면서요. 그래도 저는 이게 부모 마음이니까 일단은 이 돈 받아서 취직하기 전까지 쓰라고 했죠. 제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한테 남은 건 자식밖에 없어 더 애틋했어요. 아들은 이 돈 무조건 갚는다며 걱정 마시라고 했죠. 이때부터 며느리는 아주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그랬네요. 저도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 오라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재취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나 봐요. 아들은 실업자로 있으면서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아들이 실업자로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낮에는 고깃집에서 불판 갈아주는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며느리는 너무너무 괘씸한 게 한 번은 제가 반찬이랑 과일이랑 바리바리 싸서 아들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아들네 집에 가니 세상에 뜯지도 않은 택배가 문 앞에까지 쌓여있고 방에는 포장도 안 뜯은 옷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언제 갈아입혔는지 모를 정도로 옷도 더러웠죠. 저는 며느리한테 지금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을 한 거라며 뭐라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손자는 왜 씻기지도 않고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냐고 했죠. 그러니 저희 아들이 꼴 보기 싫으니 지 새끼도 싫다네요. 전 너무 황당해서 지금 너만 힘드냐고 했어요. 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싶어서 잘린 거냐고. 지금도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 않냐고 했죠. 그럼 너도 같이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저한테 듣기 싫다며 당장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손자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애 데리고 나가라네요. 전 며느리한테 그 길로 쫓겨났고 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들은 꾹꾹 참으며 죄송하다고만 하는데 조금이라도 건들면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죠. 저도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도 다 지나갈 거라는 말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다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다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식이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어릴 때나 클 때나 똑같은 것 같았죠. 그러다 몇 달 뒤에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하고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손자 좀 봐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저희 아들이 여행 갔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잔소리 하실 거면 어머님 아들한테 잔소리 하시라고 하는데 전 진짜 꾹꾹 참았죠. 저 때문에 이혼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정말 참았네요. 그러다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일자리가 생겼다며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취직이 됐냐고 호들갑을 떨었죠. 그러니 며느리는 친정집 과수원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며느리는 친정이 과수원을 하는데 3대째 과수원을 하는 집안이에요. 사돈은 맨날 저만 보면 과수원이 아주 잘 돼서 자기네가 부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거든요. 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장인어른은 여기 내려와서 과수원 일을 배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들한테 이게 잘된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고 했죠. 나는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엄마 드디어 저도 직장이 생겼다며 일 열심히 배우고 귀농하면 재기할 수 있다고 어린애처럼 좋아했어요. 그런 아들한테 차마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예감이 정확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친정에서 완전히 머슴처럼 개처럼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일 배우러 내려간 지 3개월 때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엄마 저 일하다가 좀 다쳤어요 라고 하는데 전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농기구나 기계가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기에 놀래서
어디 다쳤냐고 했죠. 아들은 다리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저는 아들한테 얼굴 보러 내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 계속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그날 바로 우족 사다 밤새 사고를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서 그 다음날 저희 딸이랑 같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돈떼기 하시는 과수원에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손에 목발을 짚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깥 사돈이 저희 아들한테 막대기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잘해주신다고 걱정 말라는 소리만 들었죠. 멀리서도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희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시는데 박서방은 그따위로밖에 일을 못하나? 내가 분명히 그거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에이 참 이러는데 아들의 모습은 정말 너무 말라 있었고 풍채 좋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희 딸은 오빠가 아닌 것 같다고까지 했죠. 저는 저 장면을 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 아들 쪽으로 갔어요. 아들은 저랑 딸을 보고는 엄청 놀랐고 바깥사돈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 아들한테 넌 몸도 성치 않는 애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바깥사돈이 당당하게 아니 사돈 그거 다리 조금 다친 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그리고 능력 없는 사위한테 일 가르쳐주고 있으면 고마운지 아셔야지. 오자마자 이게 뭐하는 행동이십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열이 받아서 사돈 제가 만약에 며느리가 이렇게 다쳤는데 집안일 시키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라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 남자랑 여자랑 같냐면서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큰 소리에 안사돈까지 나와선 어리둥절했죠.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경우 없이 이게 뭐하는 행동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제 아들 얼굴 보러 오지도 못하냐고 했어요. 그러니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했고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는 안 보이고 손자만 있더라고요. 저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손자가 엄마는 골프 연습장 갔어 할머니 라고 하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사돈 내외도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골프 연습장 다니고 제 아들은 다리가 이렇게 다쳤는데도 일을 시키고 있으시네요? 라고 하니 아무 소리도 못 하셨죠. 전 화가 너무 나서 며느리한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다리 다 나을 때까지 여기서 지낼 거라고 했죠. 딸한테도 먼저 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도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내가 당신의 딸한테도 똑같이 하겠다고 아주 진짜 벼르고 있었어요. 본인 자식만 자식이냐고요. 저는 사돈댁에서 지내면서 새벽 6시부터 며느리를 깨워 아침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 안사돈이 본인 딸은 아침잠이 많다며 깨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애미가 왔는데 밥도 안 차리냐며 저도 일부러 진상짓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라고 해서 맛없으면 맛이 왜 이렇게 없냐고 타박을 엄청 했어요. 너는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어떻게 기본적인 반찬도 못하냐? 라며 난리를 쳤죠. 그러니 안사돈이 저한테 아니 듣자 아니 왜 귀한 남의 집 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위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는데 안사돈하고 대판 싸웠네요. 말 잘하셨네요. 여태까지 저희 아들 덕에 며느리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능력 없는 사위 만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자마자 제가 며느리한테 돈 5천만 원 해준 거 알기나 하세요? 결혼 전에도 취직 못해서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 주제에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지금 저희 아들이 힘들다고 사람을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도 며느리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니 안사돈도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저희 아들이 착하다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대요. 근데 오늘 양가 부모님 다 계시는 데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이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죽어도 못 보겠다고 했죠. 그러니 며느리랑 사돈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박서방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아들도 예전부터 계속 생각했던 거라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당장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는 저희 아들 붙잡으면서 왜 그러냐고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 아들은 이혼을 했고 위자료는 줄 것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들이 돈 다 벌었고 유책사유도 없었죠. 지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니까요. 양육권도 저희 아들이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아들이 이혼한 지 2년째 되어가는데 아들은 지 적성 살려서 회사 선배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사업도 잘 되고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저나 아들이나 이혼한 부분에 대해선 일말의 후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술 마시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전화가 오는데 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동안 며느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드님 일도 잘 해결이 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계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